안녕하세요, 김민우입니다. 26년 얼마 전에 있었던 7월 교육청 문학을 좀 이어서 봅니다. 근데 문학은 앞선 현대소설, 고전소설은 좀 스킵할게요. 이번 모의고사의 경우에서는 26번부터 34번까지의 시, 수필, 현대시가 좀 더 불편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선 두 현대소설, 고전소설은 좀 무난했고요. 말했듯이 독서의 경우 4개의 텍스트 중에서도 세 번째, 네 번째 도로와 ETF 주식에 관련된 질문이 불편했을 텐데, 그 중에서도 ETF 관련된 구역이 좀 등급을 가르는데 영향이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이번 문학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좀 평범했던 소설 2개는 좀 제외하고 26번부터의 고전시, 현대시 구역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 전에 나는 이런 말을 종종 해요. 변하는 건 변하는 것대로, 변하지 않는 건 변하지 않는 것대로 두라. 자, 변하는 건 변하는 것대로, 변하지 않는 건 변하지 않는 것대로. 나는 기본적으로 아무리 얇게 썰어도 양면은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경우에 소설 2개는 평범했기 때문에 이번 경우는 좀 설명을 제외시켰는데, 다음에는 또 모르죠. 다음에는 또 소설 쪽에서 더 불편함을 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죠. 어려운 텍스트가 제시될 수도 있는 거고. 다시, 자, 예를 들어서 축구, 지금 이제 월드컵이 한창이잖아요. 축구를 예를 들었을 때 국가대표를 선발하기 위해서 변할 수 없는 건 아마 개인적 선수의 체력과 기술, 개인기는 아마 변하지 않을 거예요. 기본일 거예요. 그 다음에 상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른 전술은 변하겠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국가대표를 선발할 때 국가대표의 기본 자격이 될 수 있는 건 체력과 아마 기술, 개인기일 거예요. 아니, 최소한 90분을 뛰어야 되는데 기술이 좋다고 해도 45분밖에 전반전밖에 못 뛰면 어떡해요? 안 되잖아요. 체력은 전반전, 후반전, 연장전까지 뛸 수도 있어. 2경기 연속 뛸 수도 있어. 그런데 기술과 개인기가 너무 엉망진창이야.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는 아마 변하지 않을 거야. 그런 다음에 근데 상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게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아르헨티나를 만났을 때와 스페인을 만났을 때의 전술은 분명히 다를 거란 말이에요. 이와 비슷하게 시일 경우에 항상 강조했죠. 수필일 경우, 시와 수필은 통하는 구역이 있다. 정서를 드러낸다는 측면에서 동일하다.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상수 변수를 체크해라. 상수, 시적인 화자, 시적인 대상, 그 다음에 정서. 수필, 필자, 시적인 화자에 해당하는 필자의 생각, 정서. 이건 항상 있다. 자, 근데 변수, 처지나 상황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 드러내고자 하는 정서와 생각이. 자, 근데 처지나 상황이 시적인 화자의 처지 상황에 주력할 때가 있고, 시적 대상의 처지 상황에 주력할 때가 있다. 자, 그리고 시든 수필이든 정서를 드러낸다는 측면에서 같은데, 이럴 때 비유가 시와 수필 장르에서 중요하다. 주의해라.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먼저 언급하면
상상하지 마라. 연상해라. 비유는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두 대상을 연결짓는 거다. 그럼 무엇을 가지고 연결짓느냐? 관련성, 연관성이 있는 것들로 연결짓는다. 그게 비유의 핵심이다. 그럼 그 구역들을 주의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자, 볼게요. 26번, 31번 때의 가텍스트는 이제 고전 텍스트인데 제목이 과패탄이야. 어려운 말이죠. 근데 뭐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도 과도 모르고 패도 몰랐어도 탄자를 가지고는 단어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한탄, 탄식 뭐 이런 식으로. 첫 번째 행에서 어찌하여 금세 지금 사람 과거의 병이 깊어. 아니 뭐 금세 몰라도 돼. 몰라도 돼. 어찌하여 과거의 병이 깊어. 그러면 고전시일 경우에는 이거 하나를 추가시키자고 했죠. 좋아하냐 분리냐. 그러면 좋아하는 원하는 상태, 분리는 원하지 않는 상태. 그럼 좋아하는 파지티브 긍정적, 분리는 네거티브 부정적, 원하지 않는 상태. 분리가 예상되지. 어찌하여 과거의 병이 깊어. 그럼 네거티브 부정적 정서가 드러날 것이라고 하는 예상을 벌써 첫째 행부터 할 수 있잖아요. 모르고서 못 알아도 제멋대로 과거를 기다리네. 그럼 여기서 이제 제목 과패탄 중에 과는 과거겠군 보면 되죠. 자, 과거를 기다리다가 이렇게 한다. 내일이 과거일이면 전날부터 이렇게 한다. 자, 근데 여기 내가 왜 A 밑줄 친 부분부터 블록 설정을 했을까? 측은심 전혀 없다. 측은심을 알면 좋겠지만 뭐 측은심이 어휘풀이로 안 나왔으면 뒤가 키지. 없다는 거지. 측은한 마음이 없다. 사람마다 다툰다. 그러면 측은은 다투는 것과 관련돼 있는, 측은이 있으면 다투지 않을 텐데 측은이 없으니까 다툰다. 이 얘기가 되는 거겠죠. 문맥에 따라서 읽어야지. 밑줄친 B, 친척 사돈도 모르고 붕우장유. 붕우장유 몰라. 어이 알리가 없다잖아. 측은심 다투지 않을 텐데 측은심 없으니까 다툴 거고, 그럼 이건 있어야 좋은 건데 없으니까 다툴 거고, 이것과 연관지어서 붕우장유겠지. 근데 얘도 어이 알리가 있겠는가?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하루 밤낮 전쟁하듯. 다시 내일이 과거 일인데 전날부터 전쟁하듯이 해가지고 무슨 짓들을 했다는 거잖아. 그리고 밑줄친 C, 과제 먼저 보려. 뭐 또 다툰다는 얘기겠지. 글제본이 의이라. 자, 의의 아래쪽에 어휘 풀이 구역에 박스 쳤어요. 이유는 어휘 풀이가 제시되어 있는 거는 반드시 읽어요. 어휘풀이에 정서 관련 설명이 나와 있는 경우도 빈번해요. 얘는 고전시야. 출제자들이 여러분들이 한자 실력이 출중하다, 한자의 능력이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걸 전제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얘는 고전이어도 시야. 그러면 시적인 화자의 과거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정서 생각을 드러내려고 하는지를 포착하려면 이런 언어 한자어 풀이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주자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읽으라는 거예요. 자, 다시 묻는 말 내 알겠냐? 글제본이 의이다. 의의 어휘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모르고 못 알고 지멋대로 했다가 뭐 과거 시험 봤으면 잘 볼 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래쪽에 바닥장이 되었구나. 바닥장도 어휘풀이 있어.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뭐 그냥 아등바등 해가지고 간신히 그냥 답지를 제출하긴 했는데
근데 아래쪽에 보면 내가 천지축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관련성이 있으니까 연결지어서 천지축은 뭐야? 과거 응시자, 답안지, 첫 번째, 두 번째, 맨 앞에 놓이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공부 제대로 해가지고 뭘 알고 쓴 사람들인가 보지. 근데 시적인 화자가 볼 때 이런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바닥장을 친 거란 얘기지. 근데 집에 돌아와가지고 천지축 1, 2등으로 냈냐? 네, 그랬다. 근데 그게 거짓이었다. 뭐 시험 개망쳤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과거 시험을 보는데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고 과거 급제는 하고 싶고 뭐 자리만 잘 맡으면 과거 급제할 것 같은지 시험 전날부터 자리 다툼하고 뭐 개판 5분 전으로 일단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뭐 자리를 잘 맡아도 뭐 아는 게 없으니까 잘 쓸 리가 없고 그래서 제일 꼴찌로 시험지 제출하고 일단 집에는 돌아왔는데 부모 형제들이 잘 봤냐 물어보니까 잘 봤다 했더니 그러면은 대방주를 밥 비비고 대방주가 뭐예요? 과거 시험 중에서 합격자 명단 발표되기를 기다리며 합격 축하하기 그리고 시험은 개뿔로 못 봤는데 집에 와가지고 거짓말을 얘기하고 그 거짓말을 그대로 들은 식구들은 얘가 시험 잘 봤나 보다 그러면 야 합격했나 보다 샴페인을 일찍 터트린 거죠. 과거의 패전에 대한 탄식. 나 텍스트는 공자로 시작하네요. 오히려 노자에게 예를 물었고 밑줄친 뒤 안자 현인이라 학식이 많으면서 오히려 학식이 적은 이에게 물었고 공자도 물었고 안자도 물었고 근데 지금 사람들은 일단 내가 여기 왜 박스 쳤겠어요. 이거 내려가다 보면 자신도 오독하는 것이 무사한 줄 알지 못하고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드는지를 알지 못한다. 이러한 무리들이 세상에 가득하다. 필자, 시적인 화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인식과 태도, 생각, 지금 사람들에 대한 것이 드러나는 구역이기 때문에 박스 쳐줘. 자 그리고 아래쪽에 블록 설정 A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는 별도로 이렇게 블록 설정을 했어요. 왜? 이것이 가장 가소롭다. 웃긴다. 위쪽에서 문부 구옥과 오잡조에 나와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블라블라한 내용들이 나는 가소롭다. 아래쪽에 그런데 지금 만약 옛날에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 근데 과연 희롱할 수 있겠는가? 희롱할 수 없다. 블록 설정. 수필, 필자, 즉 시적인 화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인식과 태도, 즉 생각이 직접 표출된 구역은 주의가 필요하다. 정서, 주제가 제시되어 있는 구역이다. 그리고 마지막 관규여측, 어휘풀이 나와 있으면서 마지막 줄 어찌 너무나 애석하고 크게 탄식하지 않겠는가. 시적인 화자에 해당하는 필자의 생각, 인식과 태도가 드러난 구역. 가소롭다. 희롱할 수 있겠는가? 희롱할 수 없지. 그러면 안 되지. 어찌 애석하고 탄식하지 않겠는가? 애석하다, 슬프다, 탄식이 나온다, 한숨이 나온다. 이런 애들을 보면. 그래서 여기에 박수 쳤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 34번대 현대시인데 이 두 현대시가 매우 어렵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그냥 아무런 전술 없이 시다 뭐 문제 보고 보기에서 뭐 좀 간을 본 다음에 읽고 풀면 되지 라고 했던 사람들일 경우에 이번 테스트에서는 불편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정서 관련 시가 표면에 있어요. 예컨대 가, 박목월의 경우에 고독, 측은, 갸륵, 소중하게 뭐 이런 정서 관련 시가 표면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없어요. 그래서 불편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두 개가 엮여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자, C는 절대 상상하지 마라. 연상해라. C와 19의 선택과 배열의 원리가 있다. 그것은 비유다. 자, 비유는 두 대상 연결 짓는 거다. 두 대상의 연결을 지을 때는 연관성, 관련성을 바탕으로 한다. 그럼 그걸 기본으로 해서 텍스트를 읽어나가 준비를 해라. 그리고 정서를 포착하는 연습을 해라. 뭐 어려운 말로 환기. 정서가 직접 드러나 있지 않아도 어떠한 정서를 표현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래서 그게 이미지, 분위기 이런 것들로 드러나는, 환기되는 이런 거를 볼 줄 아는 연습을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가텍스트는 어딜 가나. 자, 돌아온다. 1K 19를 빌리면, 1K 19를 빌리면, 이게 이제 반복되고 있는데, 1K 19를 빌렸을 때의 요 구역이 나는 중요할 거라고 예측했죠. 자, 그러다가 밑에 주에 고독한 공간. 자, 고독 연상을 해봐요. 고독은 여럿이 있을 때의 단어가 아니잖아. 홀로, 혼자. 그러니까 고독, 혼자. 자, 떨어져가는 아래쪽에 이처럼 떨어지는 모든 것. 비유, 연관성. 다시 위에서 나는 호구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호구책, 호구지책이란 말인데, 근데 호구책이 어려워. 근데 아래쪽에 보니까 가족이 나와. 그럼 가족을 위해 마련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겠지. 그럼 시적인 화자가 지향하는 거, 정서 판단의 기준. 다시 위에서 어디서나 나는 기다린다. 갸륵하고 치근한 회기심. 자, 회기심 어려운 말이지. 그러나 다시 위를 보면 어디를 가나 기다리다 돌아온다. 돌아온다. 회기 돌아간다예요. 가족이 있는 곳으로. 가족이 치근하다. 그러나 화목한 가족. 치근한 화목들 이렇게 되는 것이. 그리고 이건 소중하다. 소중하다. 다시 위로 떨어지고 혼자 떨어지고 고독하다. 호구책 가족을 위해서 치근한 마음으로 하는 거 고독하다. 그렇지만 그건 소중하다. 이런 내용이 환기되는 겁니다. 자, 나텍스트는 분수라는 작품인데 여기 나에 국한시켰을 때 C, D, E 블록이 설정되어 있어요. 자, C 분수 대상에 있는 구역이고, 자, D 블록에 무지개가 있고, E 블록에 아래쪽 하나 무지개 보이지? 그럼 일단 표면적으로도 연관성이에요. 무지개, 환한 무지개. 자, 그리고 허물어져가 있어. 설정은 안 돼 있지만 또 설정은 안 돼 있지만 허물어져. 아래쪽 내려가니까 허물어져. 허물어뜨린 척추 허물어뜨린 분수. 자, 요 사이에서 D 블록에 물이 꿈꾸는, E 블록에 옷에 꿈결일까. 또 이렇게 연결돼요. 자, 그런데 지난 글씨 구역 아래에서 저 분수대의 도로 어휘풀이 되어 있어요. 반드시 읽어야지. 아무런 보람 없는 수고, 물끄러미 바라본다. 분수. 시적인 화자는 지금 분수를 바라보면서 허물어지고 허물어뜨리고 있는 분수를 보면서 저 분수 물이 꿈꾸는 거는 옷의 꿈결일까? 라는 생각을 해. 그리고 그 꿈결은 무지개일 수도 있을까? 환한 무지개일 수도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 근데 그 분수, 도로, 아무런 보람이 없는 수고를 하고 있는 그걸 바라보는 자기 자신을 분수라고 인식해. 이거예요. 그러면 시적인 화자가 분수를 바라보면서 허물어지면서 허물어뜨리면서도 분수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허물어서 허물어뜨리고 무지개가 보이고 하나 무지개가 보이는데 그건 꿈 같고 근데 그걸 바라보고 있는 자기 자신 분수 같다. 이런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네, 시 2세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